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동물권과 동물 복지. 다양해지는 동물학대, 인간폭력과의 연관성. 이학범 대표님은 소통하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대표이자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과 한국동물병원협회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제주 MBC를 거쳐 데일리벳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잔인한 범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혐오 범죄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사람들이 참 많이 화가 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도 잔인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정말 더 끔찍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잔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도 유독 많아진다라는 건 제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동물학대의 대상 동물 자체가 일단 넓어졌고요. 네. 동물학대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뭐 때리고 뭐 잔인하게 죽이고 네.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은 뭐 동물들이 산책을 하는 공원에 간식에 못을 넣어서 네. 뭐 뿌려준다거나 또는 동물들이 먹는 음식에 독극물을 탄다거나 너무 교묘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무차별 범죄였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이상으로 동물을 너무 많이 기르는 애니멀 호딩도 새로운 유형의 동물 학대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요즘 들어서 유독 네. 이렇게 동물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유형도 다양해지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1. 동물학대가 다양해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처벌이 강력하지 않은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을 학대해도 뭐 크게 처벌받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그렇죠. 뭐 괜찮다 이렇게. 근데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엄연히 동물보호법이라는 네. 게 있고 동물 학대를 하면 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라는 네. 생각은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동물보호법 제8조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에요. 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꽤 세요. 생각보다 세죠. 그런데 실제로 동물 학대 행위만으로 감옥에 가신 분은 없고요.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기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 동물학대와 인간폭력과의 관계. 일단은 있는 법 규정대로라도 좀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동물 학대에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동물학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판받아야 되고 없어져야 되지만 네. 이 동물학대 행위가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동물을 대하는 인식을 보면은 그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얼핏 듣기로는 연쇄살인범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동물 학대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유영철, 이영학, 강호순 이런 끔찍한 연쇄 살인범들이 사람에 대한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뭐 강아지나 쥐 같은 작은 동물을 이렇게 먼저 죽여본 경험이 있어서 실제 경찰 조사를 할 때 그런 경험 때문에 사람을 죽일 때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네. 뭐 딸 앞에서 일부러 딸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뭐 개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계속 반복되면은 무덤덤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을 상대로 그렇게 무덤덤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동물에 대한 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연관성 우리가 흔히 얘기는 합니다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2018년에 출간된 동물 학대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물 학대와 인간에 대한 폭력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잘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점은 동물을 학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인간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입증이 됐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라면은 사람을 학대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동물도 학대한다. 네, 그런 것보다는 어릴 때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를 당했던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서 이제 동물에 대한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라는 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실제 몇 가지 사례를 짚어드리면
아동폭력이랑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친구들의 60%가 동물학대를 나중에 한다는 이런 결과도 있고요. 네. 심지어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요, 가정폭력이 일어났던 가정의 88%가 같이 동물학대도 일어났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네, 뭐 단순히 뭐 동물학대를 했던 사람이 인간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이 차원을 떠나가지고 동물학대와 인간에 대한 폭력성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연결돼 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동물학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 다시 한번. 동물학대의 사회학입니다. 네. 그리고요, 반드시 인간에 대한 폭력성, 인간에 대한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학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동물 그 자체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그 자체를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